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주와 보건, 의료, 정보통신 등 우리나라 주요 과학기술 수준이 미국의 2008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을 100%로 봤을 때 유럽연합이 93.8%, 중국이 86.8% 등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82.8%로 평가됐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고농도 메탄올 속에서도 빠르게 증식하는 메탄올 내성 미생물 균주를 개발했습니다. 메탄올 농도를 점차 높여가면서 단계별로 살아남는 균만 골라내 다시 배양하는 적응형 진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최근 국내 남성을 대상으로 전립선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령화와 좋지 않은 식습관, 체중 관리 부실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땀은 일반적인 땀과는 성분이 다르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냄새를 통해 타인의 면역 기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우주와 보건, 의료, 정보통신 기술 등 11개 분야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미국보다 2.8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와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의 기술 격차는 2.8년으로 2022년 3.2년에서 0.4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로 봤을 때 유럽연합이 93.8%, 중국이 86.8%, 일본이 86.2%, 한국이 82.8% 순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11개 분야 136개 국가적 핵심 기술을 대상으로 주요 5개국의 논문과 특허를 분석한 정량평가와 전문가 1,180명의 조사를 거친 정성평가를 종합해 진행됐습니다. 기술 수준 평가는 우주항공과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과 소프트웨어 등 11대 분야 중점 과학 기술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합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이 고농도 메탄올 속에서도 최대 1.68배 빠르게 증식하는 메탄올 내성 미생물 균주를 개발했습니다. 일반적인 균주는 메탄올 농도가 1%를 넘어서면 성장이 억제되는데 연구팀은 메탄올 농도를 점차 높여가면서 단계별로 살아남는 균만 골라내 다시 배양하는 적응형 진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C1 바이오 리파이너리용 메탄올 내성 균주를 만들고 이 균주의 유전자 변이를 찾아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바이오 플라스틱과 유기산 생산 공정의 단가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바이오로지컬 엔지니어링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최근 전립선암이 국내 남성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임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립선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마친 60대 환자입니다. 소변을 볼 때 불편함을 느껴 병원을 찾았는데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고 나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가족들도 그렇고 그냥 국립암센터가 집계한 2023년 국가암 등록 통계를 보면 전립선암은 폐암과 위암을 제치고 국내 남성암 발생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선 기대 수명이 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환자 수가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좋지 않은 식습관과 음주도 주된 원인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과 잦은 음주는 남성 호르몬 생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떤 특정한 약물을 찾기보다는 또는 영양제를 찾기보다는 건강한 성인병 예방하는 식단과 생활습관 하는 게 제일 기본이 될 것 같고요.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는 염증 환경을 개선해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땀은 일반적인 땀과는 성분이 다르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냄새를 통해 타인의 면역 기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엘리사비냐 박사 연구팀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땀의 성분을 조사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공포 영화 시청 등 긴장 상황을 유도한 뒤 땀을 채취해 분석했는데 운동 중 흘린 땀과 성분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온 조절을 위해 분비되는 땀의 99%가 물인 것에 비해 스트레스 땀에는 감정 상태에 따라 미세한 화학 물질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스트레스 땀은 냄새를 통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땀 냄새에 노출된 참가자들의 뇌에서 불안 중추인 편도체가 즉각적으로 활성화됐습니다.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상승해 몸이 긴장 상태로 전환됐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생리적 변화가 더 뚜렷하게 관찰됐습니다. 연구팀은 관찰 결과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의 활성도가 감소했다면서 개인의 스트레스가 주변 사람의 면역 기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높은 환경에서는 환기를 자주 하고 가볍게 산책하는 등 긴장을 낮추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하루에 커피나 차 두세 잔을 마시면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우유나 설탕을 넣으면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치매 환자는 미국에서만 600만 명에 달합니다. 해마다 10만 명이 치매로 인한 질환으로 숨지는데 30년 뒤에는 55살 이상 미국인의 절반가량이 치매에 걸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늦출 수 있습니다. The headline really has been that about 40%, so close to half of cases of dementia, are likely preventable. 특히 매일 마시는 커피나 차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지난 40년간 추적 조사를 벌인 결과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를 하루 두세 잔 마신 사람이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무려 18%나 낮았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카페인이 있는 차를 하루 한 잔 이상 마신 사람도 치매 발병 위험이 15%나 낮았습니다. 카페인이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도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마시는 건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연구진은 하루 3잔 이상 마신다고 해서 별 이점이 나타나진 않았다며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경우 인지기능에 해롭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설탕이나 우유를 듬뿍 넣은 커피는 대사 건강을 해쳐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카페인 분해 능력은 사람마다 다른 만큼 두근거림이나 불안감을 느낀다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폐경이 뇌의 회백질의 변화를 일으켜서 치매에 걸린 뇌와 비슷한 모양을 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치매 위험이 더 높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전디 기자입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폐경은 난소의 노화로 배란과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면서 월경이 끊기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45세에서 55세 사이의 여성이 폐경을 맞습니다. 폐경기엔 안면 홍조, 우울감, 수면장애,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겪습니다. When we used to say it was just brain fog, or Nan's forgotten something or something like that, we now know the reasons why. I do worry about dementia. I probably didn't really link it too much with menopausal symptoms.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저하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유독 폐경 여성에서 더 심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진이 약 12만 5천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폐경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폐경 여성의 뇌에서 기억과 학습, 감정 조절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위의 회백질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백질 감소 변화는 알츠하이머 병에서 영향을 받는 뇌 영역과 비슷한 부위에서 나타났습니다. 폐경기 증상 완화를 위해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호르몬 치료가 뇌 회백질 감소를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These findings don't indicate that everyone going through the menopause will necessarily develop dementia. There are a few things that we can do to prevent dementia generally, such as keeping your brain active.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장기간 추적해 치매 발병 여부까지 확인한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더 많은 장기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감사원이 향후 또 다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정보 시스템과 병상 등 인프라 부족과 기관들 사이 불분명한 역할 분담 등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457만 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3만 5천여 명입니다. 치명률은 0.1%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집계한 전 세계 치명률 0.9%보단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유입 초기부터 검사, 추적, 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등 적극적 방역 정책이 효과를 내긴 했지만 한계에도 노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감염병 관련 정보 시스템 부재와 병상 확보 등을 위한 권역별 전문병원 구축 지원 등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4년간 항공기 600여 대에 담당 승무원 9,500여 명이 접촉자 명단에서 누락되기도 했는데 명단 발송을 공문이나 이메일에 의존한 결과였습니다. 공문이나 이메일에 의존하면서 처리 지연 및 누락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접촉자 명단 접수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방접종 등과 관련한 주요 분야에서 조율되지 않은 입장이 혼선을 준 것도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기관 간 협업 체계를 법령과 매뉴얼 등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방역 물품의 신속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업무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백신의 수급과 예방접종, 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다음 달 3일 정월 대보름에는 개기월식과 겹쳐 붉은 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개기월식은 달이 지구의 본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현상으로 달이 붉은색으로 변해 블러드문으로도 불립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오후 8시 4분에 시작해 10시 17분에 부분식이 종료되고 전국에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개기월식이 나타나는 것은 1990년 이후 36년 만입니다. 지금 남반구는 한여름인데 예상을 뛰어넘는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호주와 남미 곳곳은 50도에 육박하는 가마솥 더위에 갇혔고 통제 불능의 산불까지 겹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상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등성이를 집어삼키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칠레 남부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대도시 인근 해안마을까지 덮쳤습니다. 미처 대피할 틈도 없이 마을의 80%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칠레에서만 2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Empezó a arder las casas y nosotros salimos tipo 1:30 de la mañana, no sabíamos por dónde girar, estaba todo en fuego, para abajo, para arriba, para todos lados. 아르헨티나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로스 알레르세스 국립공원도 비상입니다. 수령 3,000년이 넘는 고목들이 불길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10년 만에 최악의 산불 시즌을 맞았고 호주는 50도에 육박하는 전례 없는 열돔 현상에 갇혔습니다. The effect of human-caused climate change is overwhelming natural variability. So we're really seeing this emergence of unprecedented extreme heat in the region. 지구 온난화로 산불이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발생하면서 인류의 적응 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반구의 비명은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미래의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지구적인 탄소 감축 논의가 더는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 시대에 흔히들 데이터가 편향되면 결과도 편향된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AI를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느냐가 AI의 편향성을 더 부추긴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아이언맨, 주인공 토니 스타크는 AI 비서 자비스와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받고 때로는 충돌하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영화 주인공과 달리 특정 결과만을 바라고 묻는다면 오히려 AI는 질문자의 한쪽으로 치우친 인식을 강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AI의 오류가 단순히 학습 데이터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용자의 질문 방식과 내용이 AI의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왜 우리 제품이 최고지라고 묻는 식의 유도 질문 편향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할 때 AI는 제품의 단점을 가리고 강점만을 나열하게 됩니다. 정확한 답변과 사람이 좋아할 만한 답변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그걸 피드백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더 좋아요를 많이 누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AI도 사람의 편향성을 똑같이 담게 되는 현상입니다. AI의 결과물을 받아든 뒤에도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만든 결과물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이른바 소유 효과가 발생해 더 나은 대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 편향은 뇌가 정보를 단순화하려는 본능적인 과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편향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으려면 AI의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의도적으로 질문을 뒤집어 보라고 조언합니다. 내 논리의 허점을 찾아달라거나 반대 입장에서 비판하라는 질문을 더 하는 것만으로도 AI가 놓친 사각지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아직 불완전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AI의 잘못된 조언과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결국 AI를 더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마지막 열쇠는 인간의 비판적인 사고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차단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첫 발을 뗐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면서도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등 각종 SNS에 과몰입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규제의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전면 차단하는 초강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With one law, we can protect Generation Alpha from being sucked into purgatory by predatory algorithms described by the man who created the feature as behavioral cocaine. 유럽에서도 이미 프랑스, 덴마크 등 10여 개 국가가 청소년 SNS 금지 법안을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불안, 우울 등 정서적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 범죄 노출 우려도 키운다고 지적합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성착취물, 인권 침해성 불법 정보들이 우리 아동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지금 노출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금 플랫폼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으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사자인 청소년들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SNS 규제 정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전면 차단은 청소년 기본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실효성 문제도 있는 만큼 한국형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입니다. 보호의 측면과 또 청소년 스스로의 어떤 판단 부분들을 존중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나 교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필요한 SNS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70%가 이용할 정도로 일상이 된 SNS의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에버랜드가 생성형 AI로 제작한 동물 애니메이션 영상이 공개 닷새 만에 조회수 80만 회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버랜드는 동영상 제작 과정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했으며 후속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굿즈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에버랜드는 지난 17일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물원의 동물들이 캐릭터로 등장하는 약 8분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소방청은 설 연휴인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1,696건에 달하는 출동을 해 모두 1,355명, 하루 평균 27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교통사고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198건으로 지난해보다 23.4% 줄었습니다. 지난해 1월 하순이었던 연휴가 올해는 2월 중순으로 늦춰지면서 폭설이나 강추위가 덜했고 긴 연휴에 귀성 차량이 분산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연휴가 기온이 오르는 해빙기 초입과 맞물리면서 산악사고 관련 출동은 하루 평균 42건으로 지난해보다 17.7% 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비율은 10년 사이에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음주운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세대별 격차를 보였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음주운전 경험률이 10년 사이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 중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뒤 운전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데 2025년 알코올 통계 자료집을 보면 지난 2023년 기준 19세 이상 성인의 음주운전 경험률은 2.1%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 12.6%를 기록한 뒤 2016년 8.4%, 2020년 3.3% 등 하락세를 보이다 2023년 2% 초반까지 떨어진 겁니다. 연령대별로는 2023년 기준 70세 이상의 음주운전 경험률이 4.1%로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60대도 2에서 3%대를 기록했는데 30대는 1.1%, 19세에서 29세는 0.8%로 세대별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타본 적이 있다는 비율도 크게 줄었습니다. 성인의 연간 음주운전 차량 동승률은 2013년 14.9%에서 2023년 3.3%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12.3%에서 2023년 6.6%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이 강화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비율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다음 달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경찰이 무면허 킥보드와 픽시 자전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여러 차례 경고에도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부모까지 처벌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동 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인도를 걷는 모녀를 그대로 덮칩니다. 무면허 중학생 2명이 몰던 킥보드로 2살 배기 아이를 지키려던 30대 엄마는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런 쪽 장애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재활하고 있습니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킥란이라고도 불리는 전동 킥보드 사고는 미성년자들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청소년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멈추는 픽시 자전거도 못지않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에게도 인기인데 일반 자전거보다 많게는 13배나 제동력이 약해 급박한 상황에 대처가 어렵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는데 지난해 7월에는 브레이크를 뗀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숨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지난해부터 무면허 킥보드와 픽시 자전거에 대해 단속을 강화했지만 처벌이 어렵다 보니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할 수 있는데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 사례는 학부모를 수사 의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방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경찰은 등하굣길 등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 중심으로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학교 주변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